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관절의 동통, 어깨 통증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좀 상담하겠고요. 이 밖에도 척추라든가 고관절, 또 각종 관절, 또 디스크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 스포츠 집에서 또 홈 트레이닝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걷기도 하고 예전과 다르게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 또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도 있을 겁니다. 또 몸의 이상 증상들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견관절 주위의 통증이라고요? 견관절이라면은 어디 부위를 말하겠죠? 이 견관절이라는 게 결국은 어깨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아픈 걸 얘기할 때 환자분들 얘기할 때 어깨 쪽지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팔이 아프다, 어깨 관절이 아프다. 그리고 좀 그런 거에 대한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통 한방에서 많이 쓰는 견비통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깨 주위에 있는 통증을 얘기할 때 견비통 이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게 고유적으로 많이 내려왔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어깨가 아프다가 많이 오시는데 이 부위가 어디까지가 어깨고 어디까지가 목이고 어디까지고 그냥 보기가 그냥 팔인지 이 구분이 애매한데 그러네요. 그 주위에 있는 부분 전부 통증이 생기는 부분은 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진찰을 해보거나 아니면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보통 어깨 아프면 오십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십견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느끼게 나이가 한 50이 됐을 때 느끼는 통증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십견이라는 게 우리 신체의 어떤 부위인가요? 이 오십견 이게 어깨 견자 해가지고 이게 50대 많이 생긴다 해가지고 이제 50대 많이 생기는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걸 오십견이라 하는데 보통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유착성이라니까 눌러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절 주위 어깨 관절의 관절성 관절낭 주위에 관절낭하고 그 밑에 있는 인대 어깨를 움직이는 인대하고 이게 눌러 붙어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오십견 그리는데 네. 이 오십견이라고 보통 이 오십견이 제일 유명하고 네. 그다음에 어깨 통증이 있는 사람들 유명한 게 그다음에 이제 석회화 건염이라는 걸 많이 알고요. 네.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게 충돌 증후군도 많이 알고요. 더 유명한 건 요즘에 누가 수술했대 이러면 어깨 수술했대 이랬으면 거의 회전근개 어깨를 싸고 있는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 그걸 회전근개라 하거든요. 그걸 다쳤을 때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개는 이 오십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이제 그게 꼭 50대만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젊으신 분은 40대에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70에도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오시면은 50견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50견이냐고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꼭 50대에 생긴다는 건 아니고 그 50대에 좀 더 많다는 것뿐이지 60, 70, 80대신 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어깨 통증이 오십견이 아니어도 증상들 원인들이 많네요.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손상, 석회화 건염, 이런 것 증상들로 다 이제 어깨 통증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대개 시작은 이 염좌상으로 시작된다고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염좌상이라는 게 뭐냐, 우리 발목 삐듯이 이렇게 발목을 뼈는데 그때 이제 그걸 통증이 심하지 않으니까 무리해서 자꾸 쓰다 보니까 옆에까지 근육이나 인대까지 영향을 묻혀갖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다 나타나는 거로
그렇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자 상담 예, 들어와 예. 있습니다. 1001번님의 상담인데 28살 남자입니다. 이 발 뒤꿈치에 통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살이 많이 찌면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며칠 전부터 걸을 때 왼쪽 발을 디디면 발 뒤꿈치가 당겨지듯이 이제 통증이 있고 뒤꿈치 안쪽을 손으로 만지면 통증도 느껴진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또 어떤 검사를 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이게 대개는 제일 유명한 게 이 발 뒤꿈치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그 발 뒤꿈치에 있는 족저근막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족저근막염 말이 어려운데 우리 손으로 만져보면 손에 이렇게 손바닥을 쭉 펴갖고 엄지손가락이 손가락하고 손바닥을 다 피면 이게 만져진 손바닥 그 밑에 보면 단단한 띠 같은 게 만져지거든요. 네. 그 발하고 손하고 그 해박적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 만져지는 족저근막염이 이제 생겨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족저근막염이 특징적인 증상은 처음에 걷기 시작해 아침에 자고 일어났다든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걷기 시작한다든가 이럴 때 통증이 생기고요. 조금 걸으면 나아집니다. 그럼 대개는 그 족저근막염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휴식을 하고 신발을 좀 편한 걸 신고 많이 걷는다든가 이런 걸 피면 되게 가라앉는데 대개 이제 좀 그 의학적 지식이나 있고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족저근막염은 뭐 쉬면 낫는데 이러고 이제 무시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발 뒤꿈치가 아픈 이유는 전에도 방송에서 한 얘기했지만 그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많은 거는 족저근막염이지만 그 뼈가 자라는 골격이 생기는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그쪽에 있는 근육이 그 발가락을 움직이려면 근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근육이 움직여서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또 하나는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우리 제일 유명한 뭐 디스크는 추간판 탈출줄 같은 그런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 신경이 좌골신경이 아래로 내려와 갖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발 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 신경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살이 많이 쪘다고 그래서 허리도 그렇죠. 아프고 네, 허리에 아프다고.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발 뒤꿈치에 족저근막 있는 쪽에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면 그쪽에 그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편한 신발을 신고 운동을 뭐 몸무게가 많이 나서 또 안에서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딱딱한 신발을 신는다든가 해서 생길 수가 제일 흔한 게 족저근막염이고요. 그럼 어떤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경우에? 되게 쉬시면 풀리거든요. 쉬고 따뜻한 찜질 같은 거 해보고 그래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희가 가서 진찰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네. 대개는 족저근막염 때문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정을 하고 따뜻한 찜질이라든가 스트레칭 같은 것만 해도 그냥 대개는 풀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젊으신 분들은 어떤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목을 뼈대든가 어깨를 무리하게 써서 뻐근하게 아프면 야 이거 연배상은 운동해서 풀어야 돼 이렇게 하고 또 더 우승을 막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 조금 움직이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는 거야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오셨던 분도 한 분도 그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거에서 이게 그 공원에 가니까 이렇게 팔 돌리는 운동하는 거 있거든요. 네. 팔 돌리는 거하고 풀리 같은 잡아당기는 거 있는데 어깨가 아팠는데 조금 아팠는데 그걸 하니까 운동하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처음에 좀 아프지 않으셨어요? 아픈데 조금 더 하면은 통증이 없어지니까 네. 좋아지는 자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나빠져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감통증을 느끼지만 그게 몇 번 자꾸 하다 보면 이 감각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더 나빠지는 건데도 그걸 참고 하셔갖고 더 나빠져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몸무게가 좀 늘었다면은 또 몸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 살 빼기 위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덜 운동을 하시고 찜질 해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안 가라앉으면은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뭐 어깨 통증 외에도 관절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또 디스크, 또 뭐 스포츠 생활하시면서 뭐 다치거나 또 한번 삐끗하게 되면은 잘 낫지도 않고 계속 또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원인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80이 넘었는데요. 무릎이 관절이 이렇게 눌려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수술할 그 단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요즘 또 병원도 좀 위험하고 그래서 수술을 제가 지금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 그 연골 주사나 좀 놔달라 그래서 연골 주사를 2번을 맞고 예. 지금 또 이제 1번 맞을 게 남았는데요. 예.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라도 맞으면서 좀 이렇게 연장이 될 수 있는지. 지금 그 연세가 정확히 얼마 되셨죠? 82이요. 82이요. 근데 이번에 아파지기 전에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셨나요? 예,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일상생활은 하셨고요. 예, 이렇게 통증이 온다든가 뭐 잘 때 통증이 온다든가 붓는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냥 조금 많이 걸으면 예. 걸다가서 조금 시큰하면은 조금 이제 있다가 또 다시 걸으면 그대로 또 다 갔다 올 수가 있고 예. 그렇게 불편한 거 없이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이게 연골 예.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요. 예.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신 지가 일반적으로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예, 이게 맞는 지는 한 5년 넘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엑스레이를 보지 못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한 5년 정도 되셨다면은 아마 퇴행성 관절염이 좀 꽤 있으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무릎에 수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결정은 예. 그 수술하신 선생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 자신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상생활이 될 정도로 불편하시면은 꼭 수술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이 안 되고 내가 이게 뭐 몇 년간 무릎이 아파갖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잖아요. 무릎이 아프니까.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안 되고 이게 오랫동안 진행이 될 경우에는 수술을 받는 게 나은 거고요. 예. 뭐 물리치료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연골주사를 맞았더니 뭐 몇 달 동안 괜찮아서 또 지낼만 하다. 그러면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무릎이 그 관절을 만들어 놓는다고 쳐도 그 관절이 그 관절면만 만들어진 거지 무릎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무릎이 오랫동안 아파서 가만히 계시면 근육이 점점 약화가 돼요. 예. 그러면은 수술을 너무 늦게 하면은 그 관절 자체가 강직이 와서 근육이 이렇게 그 줄어들어갖고 잘 안 움직이실 때 하시면은 그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또 그 예후도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수술하실 거는 그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냥 주사를 맞아서 지내실만 하시다라면은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그럴 정도라면은 그냥 지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아프시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그러면 몸이 아프시면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디 뭐 바깥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힘드실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이제 그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회복 기간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오래 걸려서 누가 그러는데 이게 몸이 약해지면은 그 회복 기간이
길어서 몸이 안 좋아진다는데 그런 것도 맞나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 관절을 만들어 놓아서 끼워줬어도 예. 그걸 움직이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근육이 약하니까 무릎을 움직이는 거에 불편한 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근육을 만들려니까 힘이 드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무릎을 폈다 굽혔다 하는 운동이 아니고 예. 그 무릎을 쭉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었다 놨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운동을 해서 다리 힘이 근육이 예, 그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근육 잘하시는 운동은. 거예요. 예.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예. 근육을 기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죠. 그 잘하시는 겁니다. 예,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고 내가 정 아파서 못 걷겠다 할 때 수술을 결정하고 좀 생활이 되면은 좀 참아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일상생활이 될 정도면은 기다려 보시는 거고요. 예. 아 이거 뭐 어디 갈래도 아플라고 나가지도 못하겠고 집에만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면은 차라리 수술 받으시는 게 나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육 운동은 수술을 받던 안 받던 예. 그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24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왼쪽 옆구리 겨드랑 밑 그러니까 팔 쪽으로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약을 먹고 피부 증상은 나았지만 통증이 아직 계속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고 또 어느 과를 가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생겼을 때는 피부과나 뭐 피부과 가는 게 원칙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피부과에서 입원시키는 환자 중에 이 대상포진을 인해서 피부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피부 발진이 줄어들고 항바이러스를 먹고 지나갔는데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대상포진 후에 생기는 그 신경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게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몇 달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이게 그 아픈 게 그 이에 우리가 신경 치료하기 전에 이가 떠갖고 아픈 것처럼 이렇게 신경을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다 주사를 놓기 위해서 신경 차단술도 하고 또 주사를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진통제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신경에 작용하는 그런 약도 먹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뭐 되게 그게 신경 차단술까지는 안 하고 그 정형외과 가셔도 되고 신경외과 가셔도 되고 뭐 그 통증의학과 가셔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약을 좀 잡수시는 게 좀 낫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예. 대상포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약을 그 진통제를 먹어서는 되게 가라앉거든요. 근데 그거가 안 가라앉을 때는 또 그 다른 약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 약을 잡수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대개는 몸을 안정을 하시고 따뜻한 찜질 같은 걸 하면은 되는데 이제 가끔씩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그 아프신 게 그 겨드랑이 밑에 있는 아픈 것 중에 피부에 발진이 생겼다든가 그런 뭐 어떤 거 피부에 발진이 생긴 물질 같은 게 새까맣게 변하면서 그렇게 생겼을 때는 대상포진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병원에서 얘기해 주는 경우 중에는 그런 피부 발진이 안 생겼는데 그 통증이 저리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아 이게 그 대상포진인데 이게 피부 발진이 안 생기고 생긴 대상포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꼭 대상포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어깨 주위로 어깨 그 뒤로 해가지고 그 우리가 이렇게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팔 쭉 뻗으면 옆구리 그 있는 사이에 그게 쫙 뻗쳐지는 근육이 그 전거근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신경을 작용하는 게 그 있거든요. 그 신경 때문에 그렇게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 피부 발진이 생겨서 그 대상포진이 생긴 게 맞다라면은 대상포진이라고 100%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대상포진이라고 말만 들었을 경우에는 그 신경 때문에 그 전거근을 지휘하는 신경 때문에 그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한번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그게 이제 피부 발진이 없이 대상포진이라고 말을 들었으면은 그거는 아마 정형외과든지 뭐 네. 신경외과든지 뭐 재활과든지 뭐 통증 치료시든 이런 데 가서 진찰을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앞서 1001번님께서 앞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일단은 병원에. 진찰을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네. 뭐 근전도 검사라든가 신경 전도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잘 안 나타나 그 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 압통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대상포진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압통이 심하지 않은데 그 아픈 부분을 이렇게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 전거근의 신경을 작용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정형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뭐 디스크라든가 관절, 또 뭐 뼈, 근육, 인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이상 증상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저기 인대 파열이 됐는데 어디에 인대 파열이 있으셨죠? 십자인데요. 아, 무릎이요? 예, 예. 그게 그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 그 운동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인대 파열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었나요?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었나요? 아니면 내측 축부인대, 외측 축부인대 그런 게 다 같이 동반됐나요? 외측이요. 예? 외측인데. 외측인데요. 예. 그러니까 외측인대만 파열되셨어요? 아니면 전방 십자인대도 같이 다치셨어요? 아, 외측인데만. 외측만이요? 예.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이게 설명드리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외측 축부인대를 그게 중요하게 저희 그 전공의 할 때만 해도 외측 축부인대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 외측 축부인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그러니까 전방 십자인대만 손상이 있고 그 외측 전방 십자인대하고 외측 축부인대 심방의 손상이 같이 동반돼 있을 때하고는 예후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방 십자인대가만 파열이 돼 있을 때는 요즘에 와서는 그 운동을 한다든가 심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술적 요법을 강하게 권하지 않고요. 외측 축부인대도 다치고 전방 십자인대도 다쳤을 경우에는 수술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든가 아니면은 일단 무릎의 인대를 그 무릎의 주위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지내보고 안 되면은 수술을 권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걱정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어떤 그 근육 강화 운동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셨는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스쿼트 약간 예. 다리 오므렸다가 폈다가 하고 있어요. 예, 스쿼트 하시는 것도 근육 강화 운동이 좋은 건데요. 예. 스쿼트를 하려면 무릎이 구부러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무릎 강화한다고. 예. 너무 그러면은 힘들어서. 그런 무릎 관절 운동이 관절이 이렇게 접었다 폈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걸 잡아주는 게 결국은 인대잖아요. 예, 인대죠. 그러니까 그 인대에 영향을 안 미치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무릎을 쭉 핀 상태에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나이가 얼마 정도 되셨어요? 한 40대 중반. 40대 정도면 아직까지는 근육이 강화가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무릎을 쭉 핀 예. 상태에서 다리를 예. 한 처음에 땅에 놓고 하셔도 되고 한 30도 정도 다리를 들어보세요. 무릎을 쭉 피고 하면은 그리고 허벅지 근육 있죠? 예. 무릎 위에 있는 근육. 그게 단단해집니까? 안 단단해집니까? 예. 단단해지죠? 예. 그리고 천천히 20을 쉬시는 거예요. 하나, 둘, 그래서 15, 아이고 힘들어, 16, 20을 쉬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고 힘들어요. 5 천천히 쉬면 그걸 근육이 강화되는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근육이 있을 때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만 갖고는 근육이 강화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마치 그 벌 받을 때 이렇게 푸시업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마지막에 5번 뒤통수 맞아가면서 5번 했을 때 근육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하고 천천히 5을 더 쉬는 때 근육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근육이 강화되겠죠. 예. 그럼 뒤에 근육은 엎드려서 하시면 돼요. 엎드려서 허벅지하고 무릎을 핀 상태로 뒤쪽으로 들면 엉덩이 근육하고 허벅지 뒤쪽에 근육이 단단히 뭉쳐지잖아요. 예. 그것도 천천히 20을 쉬어서 아이고 힘들어해서
20을 쉬시면 나는 20 쉬어서 힘 안 들어. 난 다리 힘이 좋아서 그러면 30을 쉬어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하고 5을 더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육이 강화되거든요. 그 옆으로 하는 건 옆으로 누워서 하시면 되죠. 다리를 들고. 그런 식으로 근육 강화하는 거는 무릎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근육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스쿼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 스쿼트 무릎에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부리니까요. 근데 그렇군요. 근육이 강화된 그렇군요. 상태, 무릎의 근육이 충분히 강화된 상태에서는 스쿼트를 해도 부담이 없는데 예. 무릎이 아파갖고 근육이 약화된 상태에 스쿼트를 바로 하면은 예. 무릎에 부담이 가겠죠. 아무래도요. 생각해 보셔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릎을 핀 상태에서 하라는 거는 무릎을 꾸렸다 폈다 안 하니까 근육의 주위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그 인대라든가 관절면에 영향을 덜 주니까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더 궁금하시면 끊지 말고 기다려주시면 상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기영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운곡달해원 정기욱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